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인웅 칼럼입니다. 제목이 무죄 주장의 23년 판결이 갖는 의미는 할머니의 인자하고 따스한 손길이 성폭행이란 끔찍한 범죄로 변한 게 아닌가. 이고 무죄로 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최소한의 피고인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기소된 모든 피고인에게 지켜져야 할 죄가 있음이 아닌 죄가 없음을 기본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입니다. 칼럼 읽겠습니다. 필자는 22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며 적어도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자는 다짐하에 거창한 사회 정의라는 단어보다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금산성지라고 불리는 금산 월명동 자연성전에 지인들 10여 명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 많은 웅장하고 기이한 돌을 새로 세워놓은 것이나 엄청난 크기의 바위 등으로 조성된 장소는 저절로 감탄과 탄성을 나오게 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곳을 찾은 어릴 때 이곳에 왔는데 다시 오니 이렇게 배했다는 어떤 젊은 50대 여성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눈여겨보았을 때 와,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누구나 감탄할 이곳을 기도하는 성전으로 개방 홍보하면 세계적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겠다는 생각이었고 함께한 지인들 모두 그랬다. 그만큼 대단했다. 마침 잠깐 거론된 게 정명석의 23년 징역에 출소하면 100세 이야기다. 성폭행으로 23년 징역은 처음 접했기에 얼마나 끔찍스러운 성폭행을 했기에란 의문과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혹 정명석에 대한 인권 침해가 떠올랐고 사건 취재 전문 기자답게 뇌가 튀어올랐다. 해서 정명석 관련 검색을 했다. 많은 글과 영상이 있었고 이것들만 보면 그는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을 모두 탐하는 희대의 생마다. 기자 특유의 사실 확인 습성에 23년 징역이 있게 한 공소장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다. 재판은 어차피 공소장 내용에 따라 검찰은 주장하고 변호사는 반론 등 변론하여 재판장이 결론 내리는 과정이기에 약 3년 6개월여 기간 동안 23회에 달하는 범행을 일자별로 나열한 후 나름대로 분석해 봤다. 우선 피고인 정명승은 2018년 2월 19일 출소하여 2022년 10월 4일 구속되었다. 필자가 분석을 마치고 난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상은 변했다로 새벽녘에 이런 글을 주었다. 어릴 적 배가 아파요 했을 때 할머니가 그러니 하고는 한없이 인자하신 얼굴로 이와 하여 무릎에 눕게 하고는
뱃속에 손을 넣어 배를 쓰담쓰담 해주면 살살 아프던 배가 어느덧 아프지 않았죠. 바로 그런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연상되더군요. 그러나 이도 현재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상대에 따라, 고소 여부에 따라 선곡평이 된다. 지하철을 타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에 손자 손녀의 모습이 보여 머리를 쓰다듬어 줬을 때 그 정겨운 모습이 다른 시선으로 보면 요즘의 사회에서는 성추행이 된다는 사실이 필자가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본 사건 고소는 외국인인 매 아무개와 푸 아무개의 사전에 NBC 제작진과 피고인의 성폭행 범행을 폭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난 후 2022년 3월 16일경 기자회견을 하고 모 법무법인을 통하여 고소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런데 김 무슨 암흑의 반 JMS 활동을 펼쳐온 XX대 교수가 관여되어 있다. 김 암흑의를 검색하여 보면 대학교 4학년 때 여자친구와 함께 JMS에 3개월 동안 몸담았다 탈퇴한 후 반 JMS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돼 있고 1999년 웹사이트 엑소더스를 만들어 JMS 탈퇴자를 모은 것으로 돼 있다. 여기서 김 아무개는 기독교 복음 성교회의 교리나 피고인이 선생님으로 불리는 이유 등 피고인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런 김 아무개가 본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고 꼬드겨 인터뷰하게 하고 성폭행 고소 상황까지 만들어냈다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는 사실과 본 사건 재판관들이 고소에 이르게 된 상황 등 사건의 정황을 관과하였다는 사실이다. 피고인 정명석에게도 인권이 있다. 재판관들은 방송과 언론 보도로 인해 잘못된 판결을 했던 실제 예도 있듯이 과장 또는 허황된 편집 등으로 보도 방송된 2023년 넷플릭스 방송 등에 의하여 판결이 영향받아선 안 된다. 피고인이 왜 선생님으로 추앙받고 있는지 1980년부터 2000년 동안의 행역도 판결에 고려했어야 하며 사건 발생지인 금산 월명동도 가보고 확인하고 느꼈어야 한다. 기자는 금산 월명동 자연성전을 본 후 이번 23년 판결이 잘못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이 당사자를 보는 시선이나 생활환경, 인물됨 등이 종종 방송과 언론에서 묘사된다. 방송과 언론이 이러한 행위는 평소 피고인의 인물됨을 통해 고소사실이 종종 오해로 발생될 수 있어 기본적인 피고인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타인이 보는 인물됨 등도 수사 등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도 정명석의
어린 시절과 평소의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피고인 정명석은 1945년생으로 해방둥이다. 판결문에는 1980년경부터 성경을 재해석한 30개론을 기본 교리로 하여 표고 활동을 한 것으로 사입대 이후 행적만 적시됐지만 한 동네에 살았다는 동네분들 말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한다. 어머니께 효를 행한 것 또한 남달랐고 범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경을 읽고 험한 대둔산을 다니면서 20여 년간 기도 생활에 몰두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삶과 죽음을 목도하며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 현재 80세에 달한 피고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런 피고인이 세계 70여 개국과 국내외 200여 개 교회와 수만 명의 신도들로부터 성경과 예수님을 잘 가르쳐준다고 하여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다. 이런 점들은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정황임에도 방송 등 허황된 보도만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은 법률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해야 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감히 말하겠다. 본 사건 판결 내용에는 피고인이 수사가 진행되던 2001년 3월경 외고로 도피 2018년 2월 18일 출소해 교리나 피고인에게 세뇌되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어떠한 거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서 23개 범행 내용을 적시했다. 기자는 이를 날짜별로 나열해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2월 23일경부터 2021년 2월 15일경까지 약 3년 6개월여 기간 동안 23회에 달하는 범행이 있었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선생님이고 교인들이 수만 명인데 이들이 모두 세뇌돼 언제든 만졌고 언제든지 성폭행이 가능하고 젊고 아름다운 팔등신 미인들인데 왜 희대의 생마인 피고인 범죄는 왜 3년 6개월 기간 동안 23회 뿐이지? 라는 의혹을 기자는 가졌다. 둘째, 모든 범행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범죄에 속하고 준이란 단어는 그에 비길 만한 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점이다. 준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범죄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나 항거불능 상태의 추상적인 말로 성범죄 중 최고 범행인 강간의 구성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하나도 없는 점과 자율성 등 동의 여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2023 고합 162의 경우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소통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점을 보고 혹 김아무개가 조작한 범죄가 아닐까란 의혹이 강하게 들었다. 셋째, 약 3년 6개월여 기간 동안 23회에 달하는 범행을 하는 동안에 적시한 동일 시간대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4월 사이라 2018년 8월경으로 되어 있는 사건이 각기 다른 피해자의 범행이 있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이다. 그리고 두 차례만 삽입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넣고 빼는 등의 성행의 묘사가 없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 있어 본 사건 범행이 짜맞추기가 아닐까라는 의혹을 강하게 느끼기에 충분했다. 역지사지 해보면 짜맞추기란 판단이다. 넷째,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통한 피고인의 매 아무개에 대한 유사가늠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였다는 유일한 녹음 파일이나 여타 피해자들이 이해하는 피고인의 말, 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연령대가 사용하거나 행하는 글과 말과는 거리가 먼 어린아이 또는 이상한 단어가 구사됨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역지사지 해보면 고수된 범행 사실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한 게 아닌 영적인 치유나 영적인 사랑 행위가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런 재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사건 수사 시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도 허위의 사실 신고가 아닐 수도 있어 무고죄 성립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판결 내용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총회장 목사로 있는 선교회의 여성 신도 3명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받은 위 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 사실과 비교하여 보면 범행 수법 및 경위가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성폭력 범죄 횟수가 23회에 이르고 범행 기간이 약 3년 6개월로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을 추정하는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돼 있다. 여기서 기자는 과거 10년 징역 처벌받은 사건도 본 사건 범행과 비슷하고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습벽도 본 사건 범행과 비슷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왜 기자가 가졌던 의문인 왜를 본 사건 재판관들은 갖지 않았을까 묻고 싶다.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기소된 범죄자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로 생각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워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을 생각해야 한다. 기자는 인권운동을 하는 사건 취재 전문 기자이다. 기자 생활 내내 오직 불의에 굽히지 않고 정의라는 사실 하나로 천직인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 인간의 힘으로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금산 월명동 자연성전을 보고 정상적인 신도 수만 명에게서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피고인 스스로가 무죄를 주장하는 하고 있는데 23년 징역형은 잘못됐다고 감히 말한다. 기회가 된다면 피고인 정명석 씨를 만나 인터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사건 등 정명석의 성폭행 사건을 집중 취재해 팩트와 진실 또한 인권에 풀어내 보고자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욱이었습니다.